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심한 구역질 이후에 발생하는 토혈, 말로리바이스 증후군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주 구역질을 굉장히 심하게 하고 나면은 피를 토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부르는 이름이 말로리바이스 증후군이라고 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자, 여기 식도가 있고, 저 위가 있고, 이렇게 이제 시위장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위에 있는 게 이제 너무 갑자기 이렇게 꺽 하고 토를 하게 되면 이 부위가 잘 터집니다. 이 부위가 찢어집니다. 터진다기보다 찢어지는 건데, 이게 쭉 찢어지면서 이제 피가 나면은 그 피가 이제 위에 고여 있다가 입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게 이제 토혈이죠. 토혈이고, 밑으로 나가게 되면 장을 통과하면서 이게 색깔이 변해가지고 흑색변이 나오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건데요. 그게 이제 상부 위장관 출혈, 그 upper GI bleeding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그거의 한 5에서 10% 정도를 차지합니다. 좀 많은 퍼센티지예요. 그래서 이제 응급내시경을 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아주 심각한 거냐 하면 뭐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뭐 대부분 한 90% 이상은 자연스럽게 멈춥니다. 그냥 두면은. 그리고 이제 한 10% 미만에서 뭐 처치가 필요하죠. 뭐 내시경적이든 뭐 아주 심한 경우에 뭐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뭐 그런 경우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만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제 이런 게 왜 생기느냐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게 이제 제일 흔한 게 뭐냐면 과음이에요. 과음. 예, 그러니까 술을 너무 많이 먹는 거죠. 우리가 막 술 먹고 토하고 이런 걸 일상사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재수가 없으면, 또는 뭐 이제 좀 여기가 약하신 분들이 있겠죠. 그러면은 이거 토하다가 여기가 찢어져서 술 먹다가 이렇게 피를 토해서 오는 그런 분들은 이 말로리바이스 증후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뭐 다른 거일 가능성도 있어요. 또 이제 베릭스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그건 이제 제가 옛날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알코올에 의한 간 경화 때문에 이제 베릭스가 생겼을 경우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아주 강한 그런 구역질 이후에 피를 토한다. 그러면은 이건 말로리바이스 증후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좀 술 권하는 문화 이런 거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제가 뭐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뭐 좋을 게 하나도 없는 뭐 술, 담배 이런 걸 왜 이렇게 권하고 뭐 별로 부담 없이 하고 뭐 이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좋아하면 본인만 뭐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뭐 젊은 사람이나 또 뭐 다른 사람들한테 억지로 뭐 술을 권하거나 잔을 돌린다거나 뭐 정말 쓸데없는, 반드시 없어져야 되는 그런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근데 뭐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뭐 엔세이드도 가능합니다. 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인데요. 요게 이제 약간 출혈 경향을 올려요. 혈소판 기능을 좀 떨어뜨려 가지고 출혈을 좀 잘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게 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좀 뜬금없긴 한데, 외상이에요, 외상. 그러니까 뭐 교통사고 같은 거죠. 교통사고. 그러니까 뭐 보면은 교통사고가 어떻게 이걸 여기를 찢지? 딱 이렇게 교통사고 났는데 여기를 딱 찢나? 이런 게 아니고요. 일단 둔탁하게 뭐가 이렇게 딱 부딪히면은 여 위에 있는 공기가 이렇게 갑자기 뻑 하고 빠져나가는, 빠져나갈 때가 위아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위로 가거나 아래로 가거나. 근데 위로 이렇게 강하게 가다가 여기가 이제 찢어지면은 교통사고가 하고 나서, 받고 나서, 이제 당하고 나서 피를 토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네 번째, 좀 드물게는 기침을 너무 세게 한다든지, 또는 역기 같은 거를 들다가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을 끙 하고 많이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위에 있는 그 공기가 근육에 의해서 빡 눌리면서 이렇게 공기가 갑자기 위가 팽창이 되면서 여기 찢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또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거예요. 심폐소생술이요. 심폐소생술. 이 가슴을 이렇게 뻥뻥 이렇게 누르잖아요. 심폐소생술 뭐 한 번 다쯤은 다 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위에 있는 요 공기도 같이 눌려요. 그러다 보면은 여기가 찢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심장이 정지한 거에 비해서 이 여기가 뭐 찢어져서 피 나는 거는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아닙니다. 예. 뭐 물론 뭐 이게 또 수술해야 되면 문제가 좀 달라지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사람이 옆에서 죽어가는데 심폐소생술 이거 무서워서 뭐 심폐소생 못하고 이런 건 아니겠죠. 예, 이거랑 관련해서는 저는 꼭 그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요런 기조로 뭔가 좀 우리나라 정책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길 가던 사람 이제 만약에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러면은 뭐 남자 같은 경우 군대에서도 배우고 뭐 요새는 또 일반 분들도 많이 아시거든요. 그래서 심폐소생 하다가 이분이 잘못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이 보호자들이 와서 어떤 경우가 많이 있냐면 이 심폐소생 한 사람, 네가 뭔가 의료인도 아닌데 심폐소생해서 죽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돼가지고 괜히 소송 제기해서 선의에 의해서 이제 도와준 건데 괜히 복잡한 일에 휘말려서 다음부터는 다시는 그런 걸 하지 않는, 왜냐면 그냥 지나갔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가 이제 꽤 있었어요. 꽤 있다 보니까. 근데 아직도 제가 알기로는 뭐 이런 게 완전하게 해결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건 좀 제발 좀 빨리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런 거 안 바꾸고 좀 뭐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걸 말씀드리려고 한 건 아니었고, 이런 이 심폐소생 하다가 여기가 찢어져가지고 또 말로리 바이스 증후군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심한 구역질 이후에 발생하는 토혈, 말로리 바이스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